혹시 아이데이션을 할 때 어떻게 사고하시나요? 우리의 사고는 전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를 생각할 때 A 주변에 B와 C 혹은 D, 다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같이 사고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B와 그리고 A와의 관계, 그리고 B에서 펼쳐나올 수 있는 새로운 더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사고를 하게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제일 아쉬웠던 것들은 제가 주로 아이데이션을 할 때 LLM을 사용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LLM을 웹 서비스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선형적으로 채팅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다음과 같이 비선형적이었던 아이디어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더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에 하나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본다고 할게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기 시작을 할 때, 이게 좋겠네요. AI 영어 회화 앱을 런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저는 LLM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서비스를 만들 때 어떻게 초기에 전략을 짜야 할까? 그 다음에는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고, 그럼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개발은 어떻게 해야 되지? 또는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가지가 계속 펼쳐지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이런 질문들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LLM의 제일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선형적인 채팅이기 때문에 내용들이 뒤죽박죽 섞이게 되면은 나중에 얘가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LLM을 사용하는 방법이 그 위치에서 이 내용을 복사를 한 다음에 새로 채팅을 열게 되고,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전부 다 답변들을 막 합치고 나서 요약을 하고, 다른 채팅 세션을 열어서 거기서도 막 대화를 해서 요약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의 세션에 모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했었을 때 내용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혹은 이 관점에서 디자인을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선형적인 사고를 더 잘 확장시켜 줄 수 있게끔 하는 플렉서스 챗 서비스 데모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사고 과정과 같이 비선형적인 유기적인 지식들을 같이 대화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확장시킬 수 있는 대화 플랫폼으로 만들게 됐고요. 우선 이 서비스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위에 설정창을 들어가게 되면은 우선은 오픈 AI의 API와 구글 제미나이 API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사전에 준비한 구글 제미나이 API 키를 넣고 제미니 2.5 플래시 모델과 함께 예시로서 영어 회화 앱을 어떻게 제가 LLM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제 서비스인 플렉서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AI 영어 회화 앱을 런칭하고자 해. 어떻게 초기 전략을 짜야 할까?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제 다른 챗 서비스와 같이 LLM은 답변을 받고 생성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쭉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요 메인 화면처럼 이렇게 하나의 노드와 그리고 노드 관계에서 쭉 선들과 그리고 이 노드들이 시각화돼서 보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는 요 대화, 마지막 대화를 이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마케팅 관점에서 오늘 이번 신년을 맞아서 2026년 신년을 맞아 새롭게 계획을 짜고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초기 마케팅을 기획해줘. 이렇게 간단하게 날려볼게요. 그러면 쭉 해서 LLM의 위 질문들과 그리고 채팅 메시지들을 사용을 해서 쭉 사용하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선형적인 채팅 서비스와 지금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럼 무엇이 다르냐? 이제 여기에서 바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두 가지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첫 번째로는 위에 보이고 있는 그래프에서 과거 답변으로 이렇게 바로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위에 있는 이 내용들은 비활성화가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 컨텍스트 메시지로부터 이어서 저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방법은 채팅을 쭉 위로 올렸다가 이때 이 질문부터 혹은 이 답변부터 내가 이어서 질문을 해야겠다 하고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아까와 같이 똑같은 비활성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왜 여기에서 제가 전에 이 초기 계획을 짠 부분을 왜 다시 누르게 됐냐? 하나는 마케팅 관점으로 저희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하나는 저희가 한번 개발 관점, 즉 기술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질문을 넣어볼게요. LLM을 활용하면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활용하기 편하다고 들었는데 API로 잘 만들어진 모델을 사용하는 게 좋은지, 혹은 SLM과 같이 작은 언어 모델을 웹포에서 운영하는 게 좋은지 설명해줘. 그럼 다음과 같이
비선형적인 구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LLM은 과거에 제가 답변받은 거에서 추가적인 질문을 상위 노드에서 질문을 하고 또 상위 노드를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질문을 하는 식으로 선형적이었던 이 형태를 비선형적으로 가져가서 채팅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용으로 답변이 쭉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 한번 내용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LLM이 좋다. 그래서 얘가 좋냐? 얘의 답변은 쭉 내려봤을 때 이미 잘 학습돼서 유창하다. 그리고 유지 보수가 쉽다는 등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답변에서 저는 또 하나의 가지를 또 칠 수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서비스를 외부 LLM을 활용하는 게 적인지 의견을 정리해줘. 좀 간단하게 할게요. 그럼 요 답변이 나오는 중에 이제 이어서 저는 뭘 할 수 있냐면요. 다시 요 위치로 올라가서 LLM이 아니라 외부 LLM이 아니라 이제는 내부 좀 확장해서 쓸게요. 내부에 구축된 어떤 거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접근 방법인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흔히 챗봇을 사용하게 되면은 얘 왜 이거 써야 되는지 알려줘 혹은 얘 왜 이게 좋은지 알려줘 했을 때 얘는 좋다라는 단어에 조금 더 강하게 어텐션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하위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다 왜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외부 LLM이 좋은 이유를 뽑고 또 다시 SLM 같은 작은 내가 구축형 LLM으로 갔을 때 왜 더 좋은지를 다시 설명하도록 해서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다시 얘한테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물어본 내용을 다 독립적으로 물어봤다라고 하면은 이 서비스에 만들게 된 큰 핵심 요소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채팅창 옆에 보면은 있는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생성된 엔드포인트들에 있는 답변들을 다 모아가지고 최종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추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개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마케팅 전략에 빠르게 성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네, 지금 노드가 살짝 엉켜 있는데 이와 같이 위에서부터 시작했던 나의 처음 아이디어를 가지고 LLM의 답변, 그리고 거기에서 개발 관점과 그리고 마케팅 관점으로 뜯어지고 그 개발 관점에서는 왜 어떤 LLM이 좋은지, 외부 LLM을 쓰는 게 좋은지, 그리고 혹은 내가 만든 SLLM을 내부에 배포를 해가지고 쓰는 게 좋은지 이런 질문들을 복합적으로 이제 분할을 해놓은 상황이 됩니다. 즉 나의 지식이 발산되는 과정을 갖고 있고요. 이 사이에 이 모드, 즉 종합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내 지식을 다시 수렴시킵니다. 그래서 LLM의 답변을 다시 수렴시켜서 어떠한 관점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쭉 합쳐진 답변을 이 하나의 UI 안에서 모든 질문들을 확장시켰다가 즉 다시 발산시켰다가 수렴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수렴된 결과를 다시 발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어서 그럼 해당 내용으로 기획서를 작성해줘 하면은 이와 같이 수렴된 내용에서 이어가지고 질문이 가능하며 즉 추가적으로 여기서도 발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획서, WBS 작성 혹은 다른 사람에게 요구청을 해서 외주를 맡긴다 그러면은 기타 등등에 대한 요구서들을 또 작성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재밌는 관점은 나중에 고민해봤더니 이 답변에서 더 긍정적인 답 혹은 더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관점이 제가 필요한 거예요. 즉 어떤 상황에서 제가 이미 수렴시키고 난 직후 요 내용을 더 추가로 나는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 기획을 쓴 내용을 봤더니 이거 뭐가 아쉬운데? 내가 혹시 LLM에 대해서 뭔가 부족하게 알고 있어서 꼭 외부 LLM으로 사용하고 내부 LLM으로 사용한다 이 관점만 생각한 게 아닐까? 그럼 또 다른 방법이 있나? 그러면은 내가 서비스에서 내가 배포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로컬에서 쓸 수 있는 로컬 LLM은 또 쓸 수는 없나? 그러면은 사용자의 로컬 LLM이면은 작은 LLM이니까 여기다 추가로 물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요 SLM에서 추가로 제가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럼 어떤 환경에서 배포를 해야 저렴할까? 왜? 저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하게 돼서 나온 그런 내용들이었으니까요. 그럼 쭉 비용 절감 측면에서 얘네들은 어떤 환경에 어떻게 배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다시 이 위의 채팅으로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럼 사용자의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까?
좀 내용이 제가 수정하는 과정에서 중복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추가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 제가 최종적으로 1차적으로 종합했던 내용이 사용됐던 노드에 대한 대화 흐름들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요 하위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 내용이 합쳐진 적이 없어요. 즉 수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저는 다시 질문을 통해서 수렴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기획서 내용과 새롭게 추가된 관점을 고려하여 작업, 개발 작업 계획 일정과 필요한 인력 규모를 예상해서 작성해줘. 이렇게 추가적으로 내용을 더 확산시키고 수렴시키고, 즉 이 모든 시스템에서 제가 확산과 발산을 계속 같이 쓰고 있기는 한데 지식의 발산, 지식을 계속 더 크게 키우는 내용, 이 의미로서 확산과 발산을 제가 계속 같이 쓰고 있게 됐거든요. 근데 요 설명을 왜 하느냐? LLM을 사용하고 사용자가 질문을 하고 이 모든 관점들이 왜 여태까지 선형적으로만 다뤄졌어야 되냐는 거죠. 왜 에이전트는 비선형적인 방향으로 자꾸 사고하도록 더 확장해서 다르게 구성하도록 했으면서 왜 사용자의 인터랙션은 왜 항상 선형적인 거를 고집했냐 해서 저의 사용했던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쉽게 관련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게 된 서비스 플렉서스 챗을 이렇게 설명하게 됐습니다.